연결 재무제표 문제입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피투자자를 종속기업이라고 하고 그때 투자자를 지배기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피투자자를 공동기업이라고 하고 투자자를 공동기업 참여자라고 부르죠. 자, 또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때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보유하는 힘이 어떤 특정 지배력이나 공동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즉 단순 투자일 때입니다. 자, 그때에는 연결재무제표나 지분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기매매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큰 흐름을 좀 정리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분율 예시를 여기 해놨는데, 지배기업 같은 경우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보통 50%를 넘습니다. 50% 초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기업 같은 경우는 공동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을 예시하면은 50%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지분율은 20%에서 50%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20% 아래인 경우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고 20%를 초과한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예시에 불과하고 실제 이러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지분율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가 보유하는 힘이 없이 단순 투자한 경우에는 보통 지분율이 20%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 상품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 사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상품 경우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은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그 성격상 회계 처리할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상품만 오직 상가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 투자자가 보유하는 힘이 지배력이나 공동 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때는 이렇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이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즉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순 투자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팔 때 공정가치 정보가 투자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지만, 투자자가 이렇게 지배력이나 공동 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사고 파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다 장기적인 투자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공정가치에 관한 정보보다는 연결재무제표나 지분법 회계 처리를 통해서 피투자자의 어떤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어떤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봐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구체적으로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X2년, 여기 보면 X2년 초에, 자, 주 지배가 지배기업이죠. 지배기업. 주 종속이 종속기업입니다. 의결권 있는 보통 주식 60%를 36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이 36만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때의 투자액은 보통 이전 대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전 대가. 그래서 어떤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사실상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이 지배기업에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전 대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요구사항이 주 지배가, 즉 지배기업이 지배력 획득 시 인식할 영업권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배력을 X2년 초에 획득했기 때문에 X2년 초에 영업권 금액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의 이 영업권 계산하는 것과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의 영업권 계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지분법은 일명 한 줄 연결이라고 해요. 한 줄 연결. 그래서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업권 계산하는 것은 관계기업 투자주식 접근할 때의 영업권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전 대가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액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하시면 항상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자, 투자액, 즉 이전 대가가 36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자산 장부금액 52만원에서 부채 장부금액 10만원을 빼서 42만원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본 합계 42만원으로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자본 합계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종속기업의 순자산 이 장부금액이 42만원인데 이 지배력 획득일에 42만원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X2년 초에 즉 지배력 획득일에 종속기업이 그 전년도 말 현재 주주에게 배당금 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익잉여금 12만원은 배당 지급 반영하기 전의 금액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따라서 지배기업은 여기 X1년 말 현재의 주주가 아니므로 여기 2만원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할 때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여기 배당금 2만원을 제외한 40만원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만원이 영업권 계산할 때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평가차익을 더해야 되는데 평가차익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의 경우에는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없고 현금도 마찬가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에서는 차이가 생기는데 재고자산에서 평가차익이 2만원, 유형자산 10만원, 합해서 12만원이죠. 12만원 대입해서 지분율 60%를 계산하면은 대입하면은 X2년 초 영업권 48,000원 나오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